우리가 꼭 알아야 할 한셀 팁 강의 지금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셀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제 막 한셀 프로그램에 입문하셨나요? 어떤 분이든 다 저는 좋습니다. 왜냐? 저의 강의는 한셀의 기능과 활용 모두를 아우르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강의는 한셀 2020 최신 버전 기준으로 강의를 진행해요. 나는 2016인데요. 나는 2014예요. 뭐 이런 분들 막 계시는데 2018 뭐 다 상관없어요. 기존 버전도 한셀의 기본적인 기능은 다 똑같으니까요. 믿고 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1회차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죠. 데이터 입력과 저장 팁 관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셀에 숫자, 문자, 날짜 이런 것들이 데이터죠. 이러한 데이터가 입력되어야만 여러분은 분석이나 통계, 요약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 작업이면서 중요한 작업이 됩니다. 여러분의 한셀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딱 보면 어때요? 한셀을 처음 접하신 분도 엑셀과 똑같다는 느낌에 푸근한 느낌도 드실 거예요. 자, 일단 여러분 이 하단에 화면 확대를 좀 눌러서 이렇게 화면을 크게 확대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얘는 되게 친절해요. 친절한 한셀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어때요, 여러분? 그 자리는 열과 행이 교차하는 지점을 정확하게 표시해줘요. 어디쯤인지 음영으로 보여주잖아요. 여기는 뭡니까? F5 셀. 이 각각을 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한셀이구나.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셀 중에서 여기 B에다가 이제 마우스를 갖다 놓죠. B 3번지 셀 클릭. 그리고 데이터를 입력해 봐요. 판매 번호.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엔터를 치면 아래줄로 내려갑니다. B5 셀로요. 난 옆으로 가야 되는데요. 물론 마우스로 이렇게 하나하나 눌러도 되지만 오른쪽 방향키. 키보드로 입력하면 키보드로 누르는 게 더 빠르겠죠. 자, 이렇게 입력을 해요. 엑셀과 똑같을 거예요. 그렇지만 엑셀과 여러분 한셀이 똑같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세요. 왜? 제조회사가 다른데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예, 함수에도 차이가 있어요. 그런 점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는 강의이고요. 자, 여러분 입력했어요. 지금 제가 입력한 건 숫자예요? 문자예요? 문자죠. 그래서 문자 데이터는 이렇게 셀 중심으로 왼쪽으로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이번에는 좀 더 폭을 넓혀서요. 제품명의 마우스를 갖다 놓겠습니다. C3번지 셀 아래 C4. 자, C4 셀에 마우스를 갖다 놓으세요. 제품명을 쓰겠습니다. 접이식 의자 엔터 꽝 썼어요. 칸이 좀 좁은 것 같아요. 옆으로 좀 늘리면 돼요. 어떻게 해요? C와 D 경계선에 마우스를 가져다 놓고 따닥 따닥이요? 예, 그러면 자동으로 너비가 조절됩니다. 자, 그 다음 C5 셀에 입력해요. 뭐라고요? 방한용 텐트 썼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방한용 텐트가 몇 곱하기 몇, 가로, 세로 크기를 써야 돼요. 근데 크기를 여기다 다 쓰려니까 너무 길고 너저분해 보여요. 이 C5 셀을 그 하나의 데이터 한 줄만 쓰지 않고 두 줄, 세 줄 이렇게 여러 줄로 한 셀의 데이터를 입력하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포기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한자키 옆에 Alt키 있잖아요. Alt하고 엔터를 쳐요. Alt키 누른 상태에서 엔터 꽝 가로 열어요. 열고 씁니다. 뭐라고요? 100 곱하기 160 가로 닫고 이렇게 써요.
그럼 여기는 C5 셀인가요?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더 아래 더 쓸 거면 Alt하고 엔터 또 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 쓰고 다음 셀로 넘어갈 거예요. 이럴 때는 엔터 꽝. 어때요? 아, 좋다. 그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T자가 내려왔는데요. 너비 때문에 그래요. 따닥. 이렇게. 그래서 입력하면 돼요. 여러분 몇 개 더 써보세요. 저는 기막에 쓸게요. 양털 목도리. 이제 그만 쓸게요. 자, 이렇게. 이게 텍스트 데이터예요. 텍스트 데이터 설명은 끝났어요. 자, 이번에는 뭐 해볼까요? 숫자 데이터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다가? 수량, 이 4셀. 자, 이 4셀에 마우스 클릭해요. 그리고 숫자를 입력합니다. 접이식 의자 10개 팔았네. 엔터 꽝. 내려가죠. 자, 그 다음에 방한용 텐트 7개 팔았다. 엔터 꽝. 또 7개 팔았네. 엔터 꽝. 15개 팔았다. 엔터 꽝. 이렇게요. 자, 그럼 제가 입력한 건 뭡니까? 숫자 데이터. 숫자 데이터는 셀의 오른쪽으로 정렬이 되더라. 이 오른쪽 맞죠? 왼쪽, 가운데, 오른쪽. 응. 숫자는 오른쪽으로 정렬이 됩니다. 자, 단가 입력할게요. 단가는 하나에 얘는 한 13,500원. 엔터 꽝. 그 밑에는 32,900원. 엔터 꽝. 그 밑에는 한 3,000원. 엔터 꽝. 만원. 엔터 꽝. 얘도 숫자 데이터이니까 입력해 보니까 어때요? 다 오른쪽으로 정렬되더라. 별거 없어요. 그쵸?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데이터를 입력해 보니까 여러분이 별거 없다는 생각이 들고 판매 번호를 입력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이제. 자, 판매 번호는 1, 2, 3, 4, 5, 6, 7 이렇게 입력할 거예요. 물론 1년 번호죠, 영어로. 예. 순차적으로 번호를 1씩 늘려서 표시할 거라고요. 물론 여러분이 1, 2, 3, 4, 5 이렇게 입력을 해도 돼요. 물론 데이터가 딱 4개일 땐 좋아요. 여러분 손이 빠르니까. 데이터가 한 500개. 500개라고 합시다. 그럼 1부터 500까지 이렇게 쓸 거예요? 아니죠, 아니죠. 한글에도 자동 채우기가 있는데 하물며 이 한 셀에서 1, 2, 3, 4를 쓴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거를 자동 채우기 기능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1을 써요. 그리고 1을 쓴 다음에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보면은 오른쪽 모서리에 네모점이 하나 딱 찍혀 있어요. 거기다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얇은 십자가가 만들어져요. 이때 드래그를 합니다. 꾹 눌러서 힘 줘요. 그리고 끌어요. 빛을까지 놓으세요. 1만 나오는데요. 복사예요. 근데 이 복사 작업 여러분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또 지워봐요. 지금 실수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이번엔 여러분 1 써요. 똑같이. 그리고 자, 업무에서 이 1을 지금 쓴 거는 뭐 쓴 거죠? 키보드로 1 쓴 거잖아요. 근데 키보드로 1을 쓰고 여러분이 마우스 잡고 하면은 시간이 걸려요. 데이터 빨리빨리 입력하라고 한다. 그럼 1 쓰죠? Shift 키 보여요, 여러분?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아래로 방향키 있죠? 그걸 눌러요. 하나 더, 하나 더. 이게 바로 뭐냐면 범위를 지정하는 역할이에요. 다시 한번 해볼래요? 자, 이걸 은근히 모르는 사람 많아요. 자, 1 입력했어요. 하자마자 Shift 키 누르고 아래로 통 원하는 만큼 범위 잡아요. 됐죠? 자, 이렇게 하고 여기다 1 똑같이 동일한 값으로 채우기 할 거야. 컨트롤 키하고 D 눌러요. 어때요? 이렇게 돼요. 근데 주로 동일한 숫자를 채우는 것보다는 동일한 데이터, 문자 데이터 입력할 때 이 방법을 많이 쓰겠죠? 예. 그래서 이런 거 좀 연습해보죠. 여러분 시트 하나 추가해봐요. 더하기. 자, 빈 공간에 마우스 놓으십시오.
저도 쓸게요. 한 셀 공부합시다. 한 셀 공부 썼어요? 자, 여러분 이거 한 10개 똑같은 글씨 채우기 할 겁니다. Shift 키 누르고 고고고고고고고고 해요. 이렇게 하고 컨트롤 D 나왔죠? 자, 이번에 Shift 키 누르고 오른쪽 단단단단단 컨트롤 R 동일한 데이터 표시할 때 이렇게 하면 돼요. 간단하죠?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동일한 글씨 귀빈석 이걸 한 200개를 찍어야 된다. 그럼 모양 셀 너비 높이 넓게 만들어 놓고 한 번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편하죠? 요거 단축키 알아두면 돼요. 아래 방향은 D, 오른쪽은 컨트롤 R. 됐어요?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1 표시할 생각 없어요. 그러면요. 1, 2, 3, 4. 그럼 어떻게 해요? 1.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얇은 십자가 나오죠? 그냥 끌면은 동일한 값이 나오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여러분 왼쪽에 컨트롤 키 있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고 싱 마우스 먼저 놓으세요? 어때요? 연속 데이터 채우기 표시되는 거 보입니까? 아, 엑셀과 똑같다. 예, 이렇게. 됐죠? 자, 그렇다면 판매 일자, 날짜 데이터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매 일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되느냐? 날짜 데이터는 우리 여러분 날짜 얘기할 때 어떻게 해요? 몇 년, 몇 월, 며칠. 자, 행운의 연도 2020 됐죠? 그 다음에 연과 월 사이에 빼기 이렇게 넣어요. 그 다음에 월 써요. 1월 빼기 11일 썼어요. 엔터 꽝. 멋있죠? 이게 날짜 데이터 입력이에요. 자, 지워봅시다. 연도를 빼고 얘도 써도 됩니까? 1월 11일 이렇게만 써도 되냐고요? 표시돼요. 얘가 오른쪽으로 정렬된다는 것만 알아두면 돼요. 숫자하고 똑같네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날짜 데이터는 엑셀에서 계산 작업에 사용이 돼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뭐 이런 게 있어요. 우리 회사에 이번 달에 이 사람이 며칠 날 출근했다. 그러면 근무일수 며칠 이런 거 계산. 그다음에 이 사람이 입사 연도가 언제고 현재 연도가 얼마예요. 그러면 현재 우리 회사 재직기간 몇 년. 이런 거 계산하잖아요. 그 다음에 연간 휴가 일수가 며칠이 될까? 이런 거 계산할 때도 날짜가 들어가요. 그쵸? 네. 그래서 이 날짜 데이터는 숫자와 마찬가지로 오른쪽 정렬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다. 자, 그럼 어디 한번 해봐요. 지금 이 팔린 내용 있죠? 이게 다 2020년 1월 11일 이날 하루에 다 팔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이거 마우스로 그냥 끌어도 돼요. 끌어도 나와요? 네, 이렇게. 이러면은 얘는 어때요? 그냥 끌면? 네, 하루씩 증가돼요. 날짜 데이터는 원래 끌면은 기본 1씩 증가되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11일 다 표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되죠. 아까 배운 대로 해도 되죠. 여기서 클릭하고 Shift 키 눌러서 띵띵띵띵 선택하고 컨트롤 D. 이래도 되고 아니면 아까 숫자와 반대예요. 1월 11일 선택하고 핸들링 여기 채우기 전 보이죠? 여기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끌어야 얘는 복사가 돼요. 이렇게요? 네, 이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편한 상태로 작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데이터 입력 끝났어요. 그런데 이 채우기 기능과 관련해서는 여러분 저는 지금 판매 번호 숫자하고 날짜를 이제 보여드렸는데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것들 있지요. 시트를 하나 더 열어보세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요일 정보를 써야 된다. 그러면 월요일 이렇게 쓰면 월요일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옆으로 여러분 쭉 끌어보세요. 그러면 요렇게 어때요? 요일 정보가 뜨네? 예, 이렇게 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일 위에 뭐 날짜 표시하겠다. 날짜는 아까 쓴 것과 똑같아요. 연도를 빼버리고 써볼까요? 예를 들어서 1 빼기 하고 한 6을 써볼까요? 1 빼기 6 엔터 꽝. 어때요? 날짜로 인식하는구나. 네, 그대로 끌어요. 좀 전에 배운 대로 이렇게. 간단하죠? 그러면 시간 데이터는 어떻게 됩니까? 네, 시간 데이터도 여기 B의 5번지에 시간을 입력할 때는 시 먼저 써요. 자, 하루의 시작은 1시부터 1 시간을 써요. 그리고 콜론을 찍습니다. 콜론 위아래 쌍점. 그 다음에 0 1시. 초도 쓰려면 콜론 찍고 초. 됐나요? 초 싫어요. 그러면 여기 분까지만 써요. 엔터 꽝. 그럼 이것도 핸들링하면 그렇게 나오나요? 당연하죠, 여러분. 자, 채우기 핸들링 붙잡고 끌어봅니다. 얼마까지? 24 0시. 맞아요? 넣을게요. 이렇게. 엑셀도 24시 이렇게 나오나요? 엑셀도 0시 똑같이 이렇게 떠요. 24시가 0시니까. 이렇게 뜨는 거예요. 간단하다. 네, 이렇게 채우기 기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 요 2개 셀 이런 것들은 이제 병합을 해서 우리가 작업을 하면 되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여기 있어요. 이렇게 눌러서 여기다 뭐 타임, 뭐 시간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을 쓰면 되겠죠. 이렇게 채우기 기능을 이용하면 이렇게 바로 주간 계획표 만들 때 쓰는 거 아니에요? 다이어리 속지? 끝난 거예요. 1분이면 만들 수가 있다고요. 한글에선 이거 그래도 시간 좀 걸리죠? 예, 금방 만들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한 셀로 문서 작업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그죠? 자, 돌아갑니다. 자, 돌아가서요. 이제 여러분이 뭘 알아야 되느냐면 그래, 다 됐다. 다 됐는데 하나 마음에 안 드는 게 있군요. 여러분 여기 얘네들은 너무 좁지 않아요? 행의 높이가? 얜 넓고 좁고 그 열의 너비, 행의 높이. 아까 열의 너비는 제가 마우스로 해당 열을 선택하고 경계선에서 따당 누르면 자동으로 너비가 조정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또는 여러분이 자동 너비가 싫으면 직접 붙잡고 찍 이렇게 늘릴 수도 있어요. 넘어갔죠? 네, 이렇게 따닥 더블 클릭하면 자동 맞춤. 됐죠? 그렇다면 행의 높이는 어떻게 됩니까? 네, 이렇게요, 여러분. 여기 4번지 행부터 해볼게요. 4, 이렇게 행 머리글에서 클릭해요. 이거 안 돼요. 행 머리글 클릭,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이렇게 하고 각각의 경계선에 마우스를 갖다 놓던가, 그리고 잡아당겨 보세요. 지금 16.5랍니다. 이렇게 끌어보세요. 어때요? 다 똑같이 늘어나는구나. 네, 이렇게. 조금만 넓히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어때요? 딱 보기가 좋지 않나요? 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좀 더 나는 정확한 걸 원해. 그러면 행 머리글 범위 지정하고 마우스 오른쪽 바로가기 메뉴에서 여러분이 지정을 직접 하면 됩니다. 어떻게요? 네, 여러분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요. 행 높이 지정 이게 있습니다. 행 높이 지정해서 여러분이 행 높이를 써주면 돼요. 높이가 0이면 행이 아예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숨긴 행. 그죠? 자, 행 높이 직접 써봅시다. 37로 하자 하고 설정 누르면 똑같이 37의 높이가 지정이 된다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리고 통상적으로 A열은 잘 사용하지 않으니까 A열의 너비를 1로 조정을 해요. 1이요? 똑같아요. 얘도 경계선 붙잡고 잡아당기는 게 싫다면 오른쪽 눌러서 열 너비 지정 들어가면 됩니다. 열 너비 1 엔터 꽝. 어때요? 줄어든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 한 셀은요. 우리나라 계산하는 그 프로그램 스프레드시트 시장을 보면 약 7대 3의 비율이에요. 그게 뭔데요? 7은
엑셀이에요. MS 오피스 시장이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3위. 원래 옛날에는 2도 안 됐었어요. 근데 점유율이 이제 점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얘는 지금 3회 정도예요. 3. 그러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작업한 이 문서를 여러분의 친구 또는 여러분의 회사 외의 다른 거래처에 보내고자 할 때 나는 한셀이지만 다른 거래처, 다른 여러분의 친구는 엑셀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한셀 문서를 그냥 한셀 형식으로 저장을 해버리면 물론 한셀의 고유 기능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게 좋아요. 그렇지만 엑셀 같은 데서는 얘를 인지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예 엑셀 문서 형식으로 여기서 변환을 시켜서 저장을 하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즉 엑셀 형식으로 저장을 하라. 이 한셀 2020은 기본으로 파일에서 저장을 누르면 단축키 컨트롤 S예요. 저장하기 누르면은 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엑셀 통합 문서 형식이 이렇게 자동으로 떠요. 나는 셀이 뜨는데. 그렇죠. 셀이 많이 떠요. 그럼 어떻게 바꿔야 합니까? 네. 이 도구에 보시면 메뉴 도구예요. 도구에 드롭다운 누르면 환경 설정 메뉴가 존재해요. 들어갑니다. 환경 설정에 들어가면은 화면 표시 탭 옆에 파일 탭이 존재해요. 이 파일 탭에 들어가면은요. 저장과 관련한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엑셀 파일 형식으로 저장하겠다. 여기에 체크만 하시면 돼요. 이거 체크를 해요. 체크를 하면 확장자, 통합문서, XLSX가 뜰 겁니다. 참고로 이렇게 뜨거든요. 근데 이 XLS는 옛날 버전이고 이걸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 다음 또 참고로 우리 한셀도 버전업 되면서 얘도 VBA 매크로를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크로가 들어간 그런 문서라면 그 엑셀에서도 매크로 사용 통합 문서 요걸로 저장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세팅을 하면 돼요. 그리고 설정을 해두면 저장을 할 때 엑셀 문서 형식으로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저장하기 이거 누르시면 돼요. 그럼 보세요. 이렇게 떠요. 그죠? 이제 엑셀하고 뜰 겁니다. 그러면 저장을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뭐 이름은 간단하게 쓰면 되죠. 연습 작업 1 뭐 이렇게 하고 저장 누르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이렇게 저장을 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엑셀과 한셀의 기본적인 기능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호환이 안 된다라는 게 없어요. 엑셀에서도 그대로 떠요, 이거는. 근데 문제는 한셀에만 있는 기능들 있죠. 네. 그런 기능들을 엑셀 문서 형식으로 저장하면 간혹가다 뜨지 않는 경우도 가끔은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굉장히 아주 작다는 거죠. 10으로 따지면 한 8, 9 정도는 제대로 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기까지 저장 한번 해보시고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한셀 활용 팁 학습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 시간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계산식 작성하는 방법 궁금하죠? 네, 그리고 복사 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이런 내용이죠. 계산식을 우리가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럼 계산식은 어떻게 입력하느냐? 그냥 막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처음에 입력을 할 때는 이퀄 표시를 우리가 해줘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한 셀에서 어때요? 지금 우리 주인님이 계산식을 입력하나 봐. 나도 얼른 계산 준비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 셀에 여러분이 계산식을 입력하잖아요.
입력을 하면 이 입력된 내용은 바로 여기 수식 입력줄에도 고스란히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엑셀과 똑같아요. 이 한 셀도 수식을 입력할 때는 해당 값을 여러분이 직접 손으로 쓰는 게 아니라 해당 셀이 들어있는 셀의 번지를 참조하게 됩니다. 뭔 말이냐? 보여드리죠? 자, 여러분 일단 계산식 과정 잠깐 살펴볼게요. 시트가 없으면 여기 더하기 누르면 돼요, 여러분. 자, 그리고 시트 이름은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죠.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이름 바꾸라고 대화 상자가 떠요. 그럼 여기에다 간단하게 연습장 뭐 이렇게 쓰죠. 설정 이렇게. 깔끔하죠? 자, 그러면 B3번지 셀에다 마우스를 한번 놔보실래요? 네. B3번지 셀에다 마우스를 가져다 놓고 여러분이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기본급, 식비, 교통비, 특근수당 뭐 이런 거. 이렇게 우리 뭐 데이터 입력하면 뭐 돈 정산할 때 이런 거 쓰잖아요. 그래서 총 수령액 뭐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기본급이 250이에요. 25만 250만 원. 식비 한 달에 20만 원 나온다. 2만 원, 20만 원 이렇게 입력했어요. 교통비 한 달에 10만 원 나온다. 1000만, 10만 원. 그 다음에 특근수당 뭐 100만 원이다. 그럼 1000만, 10만, 100만 이렇게 입력했어요. 자, 입력하면 얘네들을 모두 더하면 총 수령액이 나오는 거죠? 예. 그럼 이걸 더할 때 보통 우리가 식을 쓸 때는 이렇게 이렇게 이퀄 표시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입력한 내용이 여기에도 그대로 표시가 돼요. 수식 입력줄입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이 250만 원, 200만 원 이걸 직접 손으로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마우스로 250만 원 내가 기본급을 더해야 되니까 기본급 데이터가 있는 곳을 클릭해요. 이걸 우리가 셀을 참조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더하기, 그 다음 20만 원 클릭 더하기, 그 다음에 교통비 클릭 더하기, 특근수당 클릭 다 된 거죠? 엔터 꽝 하면 답이 나와요. 380이 나오죠? 자, 왜 이렇게 번지를 입력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분들 계실 텐데요. 제가 알려드리죠. 예를 들어 이 사람 기본급이 250만 원인 줄 알고 여러분이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 나중에 막 쫓아왔어요. 기본급 이 사람 280만 원이래요. 그럼 보세요. 이 250만 원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커서가 들어가요. 그럼 여기서 5자를 8로 고치고 엔터를 치잖아요. 그러면 이 수령액이 자동으로 410만 원으로 바뀌게 돼요. 네. 이렇게 셀을 참조하게 되면은 직접 값을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참조하는 대상이 바뀌어도 어때요? 얘는 영향 안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바뀌면 여기에 그 값이 대입되어 어때요? 곧바로 값이 업데이트가 된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손으로 입력을 했다면 값을 직접 썼다 이렇게 뭐 280만 원, 28, 280만 원, 플러스 20만 원 이렇게요. 플러스 10만 원, 1000만, 10만 원, 플러스 100만 원. 1000만, 10만, 100만 이렇게 쓰면은요 값은 똑같은데요. 지금은 똑같죠. 근데 자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식비 20만 원 지원되는 줄 알고 입력했더니 이 사람은 15만 원 지원된대요. 그럼 20만 원을 15로 바꾼단 말이에요. 엔터를 치면 얘는 곧바로 업데이트 되지만 얘는 변화가 없다니까요. 이런 문제 때문에 셀 참조를 이용하여 계산한다는 겁니다. 개념 이해되죠? 이게 바로 더하기예요. 그 다음에 이 계산 작업을 할 때는 여러분 자 여기에서 오른쪽 눌러서 메모
자, 바로 가기. 임의의 셀 클릭해요. 새 메모 누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엑셀의 메모 기능과 똑같아요.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죠. 덧셈 작업을 할 땐 더하기, 뺄셈은 빼기, 곱하기는 아스테릭, 나누기는 슬래시. 그 다음에 거듭 제곱은 Shift하고 6번을 누르면 돼요. 이게 거듭 제곱. 됐죠, 여러분? 이러한 내용을 입력하고 계산식을 또 계산할 때는 가로에 들어있는 값이 우선순위가 먼저예요. 아, 우리가 계산하는 수식과 똑같구나. 그렇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먼저 기억을 하시고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메모 이거 나타나게 하려면요. 오른쪽 누르면은 메모 표시 누르면 비가 와도 메모, 눈이 와도 메모. 메모가 항상 떠 있어요. 메모 없애려면요. 오른쪽 이거를 클릭하지 마세요. 얘는 아무 권한 없습니다. 해당 셀 오른쪽 눌러서 메모 지우기 메모 삭제입니다. 이렇게. 간단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그 상대방한테 이 문서를 보낼 때 상대방이 뭔가 이해하지 못할 내용이 있다든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메모를 달아서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계산식으로 와볼게요. 이제 이해가 됐으니까. 자, 계산식을 오니까 이렇게 내용이 나왔네요. 자, 번호, 분명, 규격, 수량, 단가가 나왔습니다. 43만 5천 원짜리예요. 보이죠, 여러분? 자, 그런데 이걸 하나 팔았습니다. 그러면 공급가액은 얼마? 이거 2개 곱하면 나와요. 자, 그럼 곱하는 거 한번 해볼까요? 자, 커서를 갖다 놓습니다. 어디다? F6번지 셀에. 자, 어떻게 식을 쓰면 돼요? 는 항상 이퀄. 단가부터 클릭해도 되고 수량부터 클릭해도 됩니다. 클릭하고 곱하기 단가, 복합기의 단가 어디 있습니까? 2에 6번지 셀. 선택했어요? 더 이상 쓸 말이 있나요? 없습니다. 엔터 꽝. 이렇게 하면 답이 나와요. 확인되죠? 자, 답이 나오면 여러분 공급가액이 계산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아래 셀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죠? 그야 이것과 이것을 곱하면 되죠. 그 아래 셀은요. 이것과 이것을 곱하면 되겠죠. 무슨 말을 하려는 거냐면 이 공급가액을 일일이 여러분이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얘도 채우기를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자동 채우기 작업 들어갈 건데요. 이때 이 채우기는 계산식 한번 입력하고 여기 여러분, 채우기 점에 마우스 갖다 놓고 드래그를 해도 되고요. 이렇게. 먼저 놓을게요. 이렇게. 2 플러스 06은 뭔가요? 네. 이거는 뭐냐면은 숫자 데이터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요거 22만원 곱하기 5를 했는데 이 셀에 이 숫자를 표기하기가 어렵더라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셀의 너비를 넓히면 해결돼요. 네, 이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데이터가 만약에 1000건의 데이터예요. 매출 데이터 1000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1000건의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일일이 핸들링 이렇게 쭉 끌어줘야 돼요? 아니요. 이렇게 해도 돼요. 자, 지우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첫 번째 계산 결과 나오죠? 첫 번째 답이 나왔다면 90% 완성된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이렇게 데이터가 기존의 데이터가 어디까지인지 나와 있잖아요, 지금. 그죠? 12라인까지 데이터 들어와 있죠? 그러면 이때는 핸들링 하지 마시고 끌지 말고 이 상태, 자, 얇은 십자가 나왔죠? 이 상태에서 따닥 더블 클릭만 해도 끝까지 계산이 돼요. 참고로 이 따닥은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닙니다. 기존의 데이터가 어디까지인지 그 줄이 명확하게 보일 때만 따닥 기능이 돼요. 됐죠, 여러분? 이렇게. 그럼 이 답이 맞는 건가요? 클릭하면 여기 수식 입력줄을 보면 어때요? D8과 E8을 곱해서 나왔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 데이터는 D9하고 E9가 곱해서 나온 거예요. 어떻습니까?
아래로 이렇게 핸들링하면 자동으로 수식도 그 다음 셀로 대응되나 보지? 옳으신 말씀이세요. 자, 그렇다면 이제 계산식 데이터 이해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세액 보이죠? 자, 세액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액은요, 세금이 있단 얘기죠. 공급가액이 43만 5천 원이면 여기에서 부가가치세 10%가 들어간다 이겁니다. 부가가치세. 그럼 43만 5천 원 여기에서 자 부가세 10% 어떻게 계산하면 되죠? 43만 5천 원의 10%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쓰면 돼요? 는 항상 는부터 써야 돼요. 자 이렇게 하고요. 43만 5천 원 클릭합니다. 클릭했어요. 그 다음은요. 곱하기 뭐예요? 10% 이렇게 10% 10% 이렇게 써도 됩니까? 돼요. 0.1 써도 되고 10% 써도 돼요. 됐어요? 엔터 꽝 이렇게 답 나오죠? 참고로 또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마우스로 이 계산할 범위 있죠. 다 잡아요. 막 자기가. 아 이렇게요? 네, 다 잡아요. 잡은 다음에 는 공급가액 클릭 곱하기 10% 썼죠? 쓰자마자 그냥 엔터를 치는 게 아니라요. 컨트롤 키 보이십니까?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엔터 꽝 이렇게도 계산을 해요. 이게 빠르겠다 나는. 그럼 이거 이용하세요. 그럼 얘네들 다 이 금액의 10% 맞나요? 클릭해 보세요. 다 그렇게 들어가 있지.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하나 계산하고 그 상태에서 데이터가 있다면 따당 눌러서 답을 한꺼번에 표시한다던가 아니면 모두 범위 잡은 상태에서 처음 데이터 계산하고 컨트롤 엔터 쳐도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요, 우리가 이렇게 계산 작업을 했는데 이 계산한 데이터, 제품 이름과 여기 나와 있는 그 단가, 공급가액 얘네들을 이 연습장 시트 말고 새로운 시트를 여세요. 이렇게 여기에다 붙여넣기를 할 거예요. 복사해서. 자,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어떤 내용을 복사할 거라고요? 이 내용과 단가, 공급가액 이 내용을요. 그럼 우선 연습부터 좀 해볼게요. 여러분이 셀 범위를 지정할 때요. 처음에 이만큼만 범위를 지정했다. 그러면 요것만 여러분이 작업하려는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처럼 이 내용과 단가, 공급가액 얘네들까지예요. 그럼 어떻게 범위를 지정해야 되느냐? 처음에 B5에서 B의 12까지 범위를 잡으시고요. 컨트롤 키를 누르셔야 돼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E의 5번지부터 F의 12번지 이렇게 범위를 잡으시면 돼요. 됩니까? 네. 자, 그럼 다시요. 자, 이 원리는 이것과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특정 데이터 범위를 지정할 때 B6에서 B의 8번지까지 범위를 먼저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9번, 10번 데이터 범위 지정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B11, 12 이렇게 데이터 띄엄띄엄 범위 잡을 때는 컨트롤 키를 눌러서 여러분이 범위 지정을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의 양이 너무 많아요. 데이터 양이 진짜 많아요. 한 1000건이에요. 그럼 1000건의 데이터 범위 잡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어려워요. 그럼 이 데이터부터 저 밑에 1000번째 데이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 B의 6번지를 클릭합니다. 됐죠, 여러분? 자, 그 상태에서 여러분이 곧바로 컨트롤 키와 시프트 보이세요?
컨트롤과 Shift 누른 상태에서 아래로 방향키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그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그 끝머리까지 이렇게 범위를 다 잡게 돼요. 7개라서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데이터가 계속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자, 이제 그만할까? 네.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제가 여기다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아래로 방향키 누르면 보세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들어있는 그 끝에까지 범위를 지정합니다.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아래로 방향키예요. 기억하세요. 자, 이렇게 우리가 범위를 지정할 수 있고요. 자, 이 밑에 거 지울게요. 딜리트. 자, 이렇게 지정을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제일 빠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B6 첫 번째 데이터를 클릭하고요. 맨 마지막 있죠. 만약에 1000번지라면 B의 1000번지에 가서 Shift 키 누르고 클릭을 하면 돼요. 이렇게도 범위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1009까지 내려간다는 거 어때요? 끔찍한 일이죠.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요. 여기 이름 상자 보이죠? 여기에다가 B의 6번지부터 B의 1000번지 이렇게 직접 쓰고 엔터 꽝 쳐도 범위가 잡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 편한 대로 사용하세요. 됐죠? 이게 이제 우리가 범위 지정하는 것과 관련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저 이 데이터 전부, 이 데이터 끝이 얼마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범위를 다 잡아야 돼요. 전체 데이터 범위를. 그러면 자, 컨트롤 시프트 하고 오른쪽 방향키. 어때요? 데이터 있는 끝까지 가네? 네, 여기까지. 열의 끝이에요. 그 다음 컨트롤 시프트 아래로 방향키. 이렇게 누르는 게 제일 빨라요. 우와, 데이터 범위 다 잡힌다. 그럼요. 이렇게 잡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방향키, 컨트롤 시프트 아래로 방향키. 이게 전체 데이터. 됐죠? 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복사 한번 해봅시다. 자, B의 5부터 B의 12번지까지 범위를 잡아요. 그 다음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여러분 일단 단가부터 F의 12번지까지 범위를 잡습니다. 잡으셨어요? 네. 자, 그럼 복사라는 건 이와 똑같은 내용을 한 부 더 만드는 작업이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서 곧바로 편집 메뉴로 갑니다. 편집 메뉴를 클릭하면 이 리본 메뉴가 뜨는데 여기에서 오려두기, 복사하기, 붙이기 메뉴가 떠요. 여기에서 복사하기 보이십니까? 단축키 컨트롤 C예요. 컨트롤 C 눌러도 돼요. 워낙 유명하니까요. 예, 복사하기 눌러도 되고요. 중요한 건 번쩍이가 돌아간다는 거죠. 그죠? 자, 복사가 된 겁니다. 이 한 셀 내부에서 알아들었어요. 자, 그럼 어디다 붙여넣기 할 거냐? 시트 하나 없으면 추가하세요. 저는 시트 2에다 붙여넣기 할 겁니다. 자, B의 3번지 셀에다 갖다 놓을게요. 저는. 예. 자, 그렇게 하고 붙여넣어야 되죠. 여기쯤에 나오게 할 거야. 붙여넣기, 단축키, 컨트롤 V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자, 나왔어요. 자, 우선 여기 잘리죠. 잘리면 무조건 어떻게 한다? 자동 조정, 폭을 조정합니다. 따닥. 됐죠? 공급가액 잔디밭이 왜 뜨나요? 자리가 좁아서 뜰까요? 자, 그럼 D열에 따닥 눌렀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뭡니까? 샵 밸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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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밸류. 밸류가 뭐예요? 이거 에러 메시지예요. 에러요? 예. 어떤 게 문제냐면은 그 단가는 복사가 된 거 확인됩니까? 오, 단가 마음에 들어요. 잘 됐어요. 자, 그럼 일단 4번부터요. 쭉 범위를 잡으세요. 10라인까지. 그리고 행 높이 지정 눌러보세요. 자, 행의 높이를 제가 35 엔터 꽝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단가는 제대로 나왔는데 왜 공급가액이 안 나왔는지 이걸 처음에 한셀 또 엑셀 배우시는 분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워하세요. 왜 그러냐면 자, 이 번쩍이 좀 없앨게요. 정신없죠? 번쩍이 없앨 때는요. ESC 누르면 돼요. 키보드 맨 왼쪽 위. 자, 공급가액 보이죠? 여러분, 얘는 제가 입력한 데이터예요. 수식 입력줄을 보세요. 아, 입력한 거구나. 네, 입력을 한 거예요, 제가. 그런데 공급가액 있죠? 공급가액. 얘는 제가 입력한 게 아니에요. 그럼 입력한 게 아니면요? 수식을 썼지요. 수식의 결과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복사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얘는 한셀은 복사를 하면은 이 값 자체를 우리는 복사해 갈 것 같죠? 그렇지가 않아요. 얘의 성격을 복사해 가요. 얘의 성격은 뭐예요? 얘는 원래 타고난 게 43만 5천 원이에요. 원래 성격이. 근데 얘는 원래 성격이 이게 아니에요. 얘는 D의 6번지하고 E의 6번지를 곱해서 나온 게 얘의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격을 가져가니까 D6하고 E6을 곱하란 얘기죠. 근데 가서 이제 봤단 말이에요. 봤더니 D6하고 B4하고 C4를 얘는 그 성격이 이제 곱하기니까 B4하고 C4를 곱해야 답 나온단 말이에요. 얘는. 얘 성격이 원래 곱해서 답이 나온 거니까. 자기 왼쪽에 애, 왼쪽 있던 애. 그죠? 그러니까 얘가 답답한 거예요. 어휴, 이거랑 곱해야 되는데 얘는 문자고 얘는 숫자고 아유 어쩌란 얘기야. 아이, 짜증나. 에러 뿌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아,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나 공급가액 복사 못해요? 일일이 내가 얘 보고 컨닝해서 갖다 붙여야 될까요? 아니요. 한셀에선 E에 대한 모든 플랜 B가 존재합니다. 자, 일단 이 value 이거 에러입니다. 자, 모두 범위 잡으세요. delete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땡. 자, 그러면 어떻게 내가 접근을 해야 되느냐? 잘 들으세요. 계산식 데이터의 공급가액, 이렇게 계산식이 있는 데이터는 복사할 때 이렇게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자, 범위 접으세요. 공급가액 F6부터 쭉쭉쭉 어디까지? F12번지까지 범위를 지정해요. 그리고 복사를 하세요. 똑같잖아. 예, 컨트롤 C. 번쩍이 돌아가는 것도 똑같아요. 됐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하고 시트 2로 옵니다. 띵. 그리고 붙여넣을 자리가 어디예요? 여기. 네, 여기다 놓으세요. 자, 여기까지 똑같아요.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면 그냥 붙이기 누르면 안 돼요. 그냥 컨트롤 V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요. 붙이기 보면 그 아래 이렇게 조그맣게 목록 단추가 있어요. 그걸 누르셔야 돼요. 그러면 깜놀하죠. 왜요? 어우, 메뉴가 뭐가 이렇게 많아요. 이 메뉴 중에서 골라 붙이기 단축키 기억하세요? 컨트롤 알트 V. 아, 알트가 더 하나 들어가네. 그래요. 컨트롤 알트 V. 이 애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떠요. 골라 붙이기 이게 떠요. 그러면 그러니까 복사를 할 때 여러분이 예민한 애들은 골라 붙이기로 들어오셔야 돼요. 자, 들어오면은 모두라고 나와 있죠. 예. 그러니까 얘가 성격이 다 들어왔던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나는 수식이 중요한 게 아니야. 복합기 삼성 얘의 그 공급가액 그 값이 중요하다. 값만 갖고 와. 이렇게 체크하면 돼요. 아, 됐어요? 값. 이렇게 하고 확인 누르잖아요? 들어와요. 우와. 그리고 여러분 수식 입력줄을 보면은 어때요? 수식 얘의 성격은 안 갖고 왔어요. 오로지 눈에 보이는 요 값만 카피해 갖고 온 거예요. 얘가 어떻게 해서 답이 나왔다. 얘 성격은 다 배제시킨 거죠.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복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골라 붙이기 메뉴입니다.
그럼 골라붙이기 메뉴, 또 어떤 것도 쓸 수 있나요? 예,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서식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여기 단가가, 범위를 잡아요. 그리고, 제가 쉼표, 서식에 가서 쉼표를 찍을게요. 쉼표를 찍는다고요? 네. 그 세 자리마다 우리 쉼표 찍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셀 서식으로 일단 들어가도 되고 여기서 쉼표를 눌러도 됩니다. 그냥 얘를 누를게요. 됐어요? 이거 형식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컨트롤 C 눌러봐요. 컨트롤 C 눌렀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곳이 여기에요. 자, 여기다 클릭했어요. 바로 옆에다. 2의 4번지에. 그리고 골라붙이기 컨트롤 알트 V 눌렀어요. 이렇게 떠요. 그러면 나는 이 데이터 중에서 다른 거 다 관심 없다. 나는 서식이 좀 필요해. 예, 이거 확인. 그럼 이렇게 들어와요. 와, 데이터 안 들어왔네? 예, 모양만 복사한다니까요. 모양 복사하고 똑같아요. 그럼 ESC 누르고 제가 데이터 입력해 볼게요. 1, 2, 3, 4, 5, 0, 0 엔터 꽝. 어때요? 쉼표가 찍혀지는구나. 예, 이렇게 모양 복사 역할이에요. 됐죠, 여러분? 이게 골라붙이기.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값 그리고 서식을 모두 카피를 할 거냐, 아니면은 값만 또 카피를 할 거냐, 서식만 카피할 거냐, 이런 것들 모두 작업이 골라붙이기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한 셀 팁 강의 듣고 계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한 셀의 서식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볼까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서식부터 여러분이 미처 몰랐던 서식까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셀 서식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한 셀에 각각 셀에 입력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문서를 꾸미는 거죠. 그래서 테두리를 넣어서 뚜렷하게 만들자, 제목이니까 글씨를 크게 만들자, 이건 돈이니까 돈 화폐 표시를 하자, 날짜니까 날짜를 눈에 띄게 바꾸자, 이런 것들이죠. 한 셀에서의 서식 작업을 위해서는요, 서식 메뉴 탭을 누르면 리본 메뉴가 쫙 펼쳐져요. 이게 서식이에요. 또는 여러분이 어떤 여기 나와 있는 메뉴보다도 더 세부적인 작업을 원한다면 셀 서식 아이콘 요 단추를 클릭해도 되고요. 단축키 엑셀과 똑같습니다. 컨트롤 키하고 1을 눌러도 셀 서식 대화 상자를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표시 형식 탭은 바로 요 그룹이 바로 표시 형식이에요. 그리고 테두리 탭은 바로 요거 테두리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여기 문의 같은 거 나와 있죠. 요 문의 같은 경우는 채우기와 관련한 내용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글자에 대한 거 나오죠. 이게 글자 기본, 확장 이런 것들이고요. 여기 글자, 그 다음에 여기 맞춤에 대한 거는 글씨를 셀에 맞추도록 할까요? 삐딱하게 할까요? 세로 쓰기 할까요? 또 병합을 할까요? 이런 모든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다만 여기는 이제 많이 쓰는 게 나온 거죠. 그래서 많이 안 쓰는 세부적인 내용을 원한다면 바로 여기로 들어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하단에 서식 도구 상자, 마치 한글도 이와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간단하게 여러분이 셀 서식에서 글자라던가 정렬 작업, 그리고 병합, 채우기 색상, 이런 가장 기본적인 서식은 굳이 이 메뉴로 안 들어와도 돼요. 이게 한 셀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이 서식 도구 상자를 이용해서 간략하게 여기서 한글 문서 작성하듯이 작업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편한 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나와 있는 데이터인데 얘네들을 일단 여기 각각의 그 제목행
헤드라인이죠. 여기를 도둠체의 16포인트, 글자는 깜장, 글씨 색상 깜장이고 글꼴 스타일을 좀 더 굵게, 진하게, 그리고 빨강색으로 채우기를 해보자 이겁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간단한 기능이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이 복잡한 메뉴 안 들어가도 돼요. 단 범위 지정 A4부터 G4까지 범위를 지정합니다. 그리고요. 이 위에 보지 마세요. 여기 봐요. 여기 서식 도구 상자. 여기 요 위에 거랑 똑같다니까요. 예, 그러면 맑은 고딕 되어 있죠. 이거를 도둠체 뭐 이렇게 엔터 꽝 이러면 바뀌어요. 예, 여러분이 원하는 글씨체 글자 크기 하나 16으로 할래. 이렇게 굵게 예, 진하게 누르면 돼요. 그 다음 글자 색상 검정이네. 그러면 이거 눌러서 검정인지 확인하세요. 검정인데 연한 검정을 원한다? 밝게 이런 거 누르면 돼요. 그 다음 채우기 색은 이 페인트 통 보이죠? 이게 채우기 컬러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빨강? 빨강. 끝. 이러면 돼요. 됐네. 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용하세요. 많이 쓰는 거는. 바깥에 클릭. 이게 뭐예요? 글씨가 또 이게 잘렸네.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의 셀에 여러분이 이 셀의 그 너비가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셀의 너비가 고정되어 있는데 이 글자가 어때요? 너무 커서 삐져나가죠? 이러면 인쇄를 해도 똑같이 이렇게 나와요.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 방법이죠. 셀의 너비를 내가 넓혀요. 또는요. 넓힐 수 없다면 글씨 크기가 이 셀 안에 맞게 들어와야 되겠죠? 그게 바로 뭐냐면 셀에 맞춘다는 거예요. 그래 셀에 맞춤 보이죠? 서식 메뉴 누르셔야 됩니다. 서식 메뉴 탭 누르면 셀에 맞춤 눌러보겠습니다. 어때요? 자기가 알아서 들어간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옷의 크기가 정해져 있다. 그럼 내가 다이어트해서 내 옷에 맞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뜻이에요. 필요하겠군요. 예, 이런 기능 많이 써요. 셀에 맞춤. 자, 그 다음에 아니에요. 저는 폭을 넓힐 거예요. 그럼 넓혀도 되죠. 따닥 누르면 되죠. 자, 저는 셀에 맞춤. 얘도 셀에 맞춤. 이렇게. 참 주옥 같은 메뉴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맨 위에 이게 제목이에요. 직원 급여 현황. 자, 얘를요, 제가 제목이니까 글씨를 16포인트로 바꾸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띵띵 이렇게. 그런데 제목이니까 이 직원 급여 현황을 여기 A의 2번지부터 G의 2번지까지 이게 각각의 셀이란 말이죠. 이 셀을 뻥 뚫어서 이 글자를 여기 가운데로 오게 하고 싶은 게 여러분 마음이에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서식 도구 상자에 병합 이 메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생김새를 보면 뻥 뚫렸는데 왼쪽에 가가 들어있지 않나요?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돼요. 이게 뭐예요? 뻥 뚫렸어요. 그런데 글씨가 그냥 정렬이 되지 않고 기본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병합에는 메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목록 단추를 누르시면 기본 맞춤과 가운데 맞춤이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많이 쓰는 건 그럼 어떤 거예요? 가운데죠. 자, 근데 이걸 눌러보면은요. 이렇게 돼요. 병합이 취소가 된 거 아니에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이 메뉴 자체가 독특한 기능이 있습니다. 한 번 눌러가지고 병합했는데 한 번 더 누르면 병합 취소시켜야지 이런 성격을 가져요. 그럼 난 어떡하죠? 뭘 어떻게 해요? 범위 잡고 여기 목록 단추를 눌러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또는 업무에서 많이 쓴다면 컨트롤 키와 M 키로 기억을 하세요.
어때요? 아, 병합됐구나. 예,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하죠? 자, 그러면 여기 여러분 급여 옆에 비고를 하나 입력해 보도록 하죠. 비고. 자, 이렇게 썼어요, 제가. 비고. 자, 비고를 썼고요. 비고칸, 여기 H의 5부터 H의 13을 병합해 보세요. 네, 병합 누르겠습니다. 가운데 맞춤 띵 이렇게 눌렀어요. 병합되죠? 에이, 그런데 얘는 빨간색 없어요. 이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요? 급여에 있죠. 여기 빨간색 되어 있죠. 여기를 선택해요. 그리고 여러분 편집에 가면은 한글과 똑같이 모양 복사가 존재해요. 클릭. 그리고요. 비고 클릭 띡. 어때요? 이게 모양 복사네요. 네, 똑같아요. 단 한글에서는 이제 뭡니까? 원본 데이터 클릭하고 대상 영역의 범위를 지정하죠. 근데 얘는 이렇게 한 개인 경우에는 이렇게 클릭만 하면 그냥 모양 복사 누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게 엑셀의 서식 복사와 똑같아요.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모양을 만들어 놓고 이 안에 데이터를 제가 입력할 거예요. 자, 어떻게 입력을 할 거냐면 부서에 따라 기본급, 차등 지급 이렇게 제가 썼어요. 부서에 따라 기본급, 차등 지급. 자, 근데 이거 부서에 따라 기본급, 차등 지급 보이죠? 이거 글씨 넣었더니 어때요? 다 잘린다. 네,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바로 이 메뉴의 서식에 보면은 줄바꿈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예, 우리 Alt하고 엔터 쳐서 한 셀에 여러 줄 내용 입력했던 거 기억나죠? 줄바꿈. 이렇게 누르면 지가 알아서 셀의 너비가 이만큼인데 글자 이 내용이 한 줄에 안 들어가겠네? 자기가 알아서 바꿔줘요. 네, 그래서 Alt 엔터를 치던가 줄바꿈을 누르던가 그건 여러분 취향에 따라 선택하실 일입니다. 됐어요?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실제 업무에서 데이터를 입력하다 보면은 이렇게 모든 게 FM대로 되진 않아요. 그럼 어떤 거요? 자, 이걸 지워보겠습니다. 자, 부서에 따라 차등 지급. 그냥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쓸 거예요. 차등 지급 세로로 쓸 거예요. 세로로요? 예. 네. 그러니까 이렇게 차등 지급 이렇게 써 있잖아요. 엔터 꽝. 이거를 세로로 쓰고 싶단 말이에요. 세로 쓰기도 필요하죠. 그럴 경우에 바로 있는 것이 요거 메뉴 텍스트 회전이에요. 이걸 누르잖아요. 누르면은 세로 쓰기가 떡하니 나와요. 이걸 고르시면 됩니다. 이해돼요? 네, 이렇게 작업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다 있어요. 참고로 단축 메뉴를 좋아하신다면 컨트롤 키하고 1 누르시고 이거 눌러도 돼요. 그리고 여기 맞춤 탭에 가보시면은 바로 이 맞춤 탭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텍스트 맞춤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이게 바로 정가운데를 말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합해진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또 뭐가 있습니까? 여백에 대한 거 나오죠. 이거는 각각 그 셀 안에 여백을 어느 정도 둘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건 뭐 줄간격에 대한 건데 별로 의미는 없어요. 그리고 텍스트 회전에 세로 쓰기 되어 있는 거 보이죠? 네. 우리 회사 45도로 이걸 돌려서 표시하라는데요. 그럼 여기서 45도 쓰면 돼요. 45 엔터 꽝 이렇게 멋있죠? 예. 뭐 왜 예금 표시할 때 뭐 기한 초과 꽝 이런 거 하죠. 그럴 때 45도 됐죠? 자, 세로 쓰기 다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예. 이렇게 여러분이 셀 서식을 작업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 없으세요?
그리고 이 내용들이 이제 A의 4번지부터 H의 13번지 셀의 내용을 좀 더 뚜렷하게 인쇄를 하고 싶어요. 원래 이 내용을 인쇄를 하잖아요, 여러분이. 그럼 파일에서 인쇄 이거 누를 거란 말이에요. 근데 누르기 전에 얘는 미리 보기가 이렇게 있는 게 참 좋아요. 자, 미리 보기 보이죠? 이거 눌러보면은 이렇게 인쇄가 돼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요. 당연히 안 되죠. 글씨도 잘리고 또 비고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요. 비고가 진짜 안 보이는데 왜 그런 거예요? 이 내용이 너무 어때요? 많으니까 그러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백을 좀 조절을 하면 되죠. 여백은 이렇게 직접 써도 되고 여러분이 잡아당겨서 여백을 조정을 해도 됩니다. 이렇게. 돼요? 비고 들어오죠, 이제? 아, 이렇게. 네, 닫기. 그리고 여기 점선이 보이죠? 뭐예요? 여기까지가 한 페이지로 딱 인쇄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네, 이렇게. 자, 그렇다면 인쇄를 할 때 방금 전에 보셨다시피 이게 그냥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밋밋하게 인쇄가 되니까 어때요? 각각의 데이터 라인이 없으므로 답답함이 느껴지죠? 네,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테두리 선을 그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A의 4부터 H의 13셀까지 범위를 지정합니다. 지정했어요? 네, 지정해요. 자, 이렇게 지정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여기 서식 메뉴 탭에 테두리가 있어요. 테두리에 아래로 목록 단추 눌러보시기 바래요. 자, 누르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에서 모두 적용, 이 애가 다 그려진 거예요. 이거 누르면 돼요. 바깥에 클릭. 거졌어요? 파일에서 미리 보기 눌러보세요. 어때요? 거졌다. 네, 이렇게. 훨씬 낫지 않아요? 근데 행의 높이가 좀 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4번 행부터 5, 6, 7, 13까지 범위를 지정합니다.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행 높이를 여러분이 조절을 해줘요. 자, 행 높이 얼마로 할까요? 좋아요. 28로 하겠습니다. 어때요? 예, 늘어나죠. 이러면 훨씬 더 여유가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테두리에서 이 아래쪽을 이중선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런 건 안 되나 보죠? 이중선 당연히 되지요. 범위를 지정하고 이 테두리 목록 단추에서 여러분이 봤을 때 내가 원하는 모델이 없어. 예, 원하는 모델이 없다. 이러면 이 메뉴에서 자꾸, 물론 여기서도 다 바꿀 수 있거든요. 근데 조작 방법이 좀 복잡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차라리 이럴 때는 다른 테두리 또는 그냥 셀 서식을 눌러서 또는 컨트롤 키하고 1을 눌러서 테두리 탭으로 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똑같이 맞나요? 보여드리죠? 바로 이거예요. 이 테두리 탭 들어오시면은 자, 현재 범위를 먼저 지정해야 돼요. 그럼 범위 지정한 이 범위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어디? 이 아래쪽이란 말이에요. 아래쪽. 아래쪽에 이중실선 바로 요거예요. 띵. 이렇게 고르는 거예요. 고르고 어디? 여기 아래쪽. 띵. 이렇게. 그리고 설정 바깥에 클릭. 이러면 이중선이 거진 겁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그럼 이번에는 어디 바깥쪽만 한번 굵게 만들어 볼까요? 바깥쪽. 자,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가 잘 안 돼요. 무조건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방향키 아래로 방향키. 이렇게 하고 컨트롤 1. 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굵기 보이죠? 그래, 굵은 거 여기 있다.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바깥쪽만 선택해. 이렇게. 됐어요? 색깔도 넣고 싶으면 색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많아요.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거 고르고 바깥쪽 이러면 돼요. 설정, 바깥에 클릭. 이렇게. 어때요? 아, 간단해. 어렵지 않아. 그럼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 안쪽의 선들을 점선으로 바꿔볼까요, 우리? 예, 요 안에만. 안쪽만. 컨트롤 1. 그 다음은요. 점선 어디 있지? 예, 고르세요. 2점선이든 2점선이든 여러분 마음에 드는 거. 고르셨어요? 예, 고르고 안쪽은 어디? 이거. 띵. 여기서 일단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었네. 설정, 바깥에 클릭.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아, 쉽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차등 지급이라는 말 보이죠? 자, 더블 클릭해서 차등 지급 요거를 지워볼까요? 자, 깨끗하게 지워요. 자, 지웠습니다. 이렇게 지운 다음에 자, 다 지웠어요. 이렇게 지우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에 그 부주방장, 주방장, 부주방장 요 데이터 전까지 비고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자 여기 클릭하고 병합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원상복구.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한다? 네, 바로 여기에서 요 세 줄을 병합하세요. 병합. 그리고 요 위에 나머지 내용도 병합. 됐어요? 그럼 두 파트로 병합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는 비고사항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각선을 찡찡 그을 생각이에요. 자, 대각선은 어떻게 그으면 될까요, 여러분? 컨트롤 키하고 1 들어갑니다. 자, 컨트롤 키하고 1을 누르세요. 이렇게 들어오세요. 들어오면 자, 중요한 거는 이게 왜 이렇게 떴느냐? 안에 선이 없어서 그래요. 아, 선 만들어야겠다. 점선 어디? 아래쪽. 요거 근 거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된다고요? 띵띵. 그럼 여러분 대각선 점선으로 그리실 거예요? 실선으로 그리실 거예요? 실선. 고르세요. 그리고 땡 이렇게 그으면 이런 대각선. 나는 양쪽 다 X자 만들어버리고 싶다. 띵. 이러면 되는 거예요. 자, 다 됐습니다. 설정. 바깥에 클릭. 됐나요? 자, 이렇게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 뭔가 입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입력을 해요. 입사연차 비례 이렇게 내용을 쓰면 되겠습니다. 입사연차 비례 아이고 새로 쓰게 됐네요. 가로로 바꿔주세요. 가로 방향 이렇게 나오죠. 참고로 새로 쓰기에서 가로로 바꿀 때 이게 똑바로 된 내용이 지금 안 보이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클릭해서 컨트롤 1. 자, 컨트롤 1 눌러서 어딥니까? 네, 맞춤. 그 다음 여기 새로 쓰기 돼 있죠? 체크 빼요. 그냥요? 네, 설정. 이렇게 작업을 하면은 된다는 거예요. 간단하지 않나요? 네,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예외적인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문서를 이렇게만 만든다면 누구나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머리를 좀 아프게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사무실 번호에서 예를 든다면 여기 외식부 요 직원들은 다 매장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매장 내 101호, 101호, 167, 167, 167이다. 그럼 매장 내라는 말을 여기다 표시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글씨를 여기다가 내가 매장 내 100일 이렇게 쓰려고 했더니 이건 또 보기가 안 좋다며 이런 거 하지 말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 꼼수가 필요한 거죠. 어떤 꼼수를 사용하느냐? 입력에서 이 셀만 생각하지 마세요. 입력에서 바로 보시면은 도형들이 나와요. 얘를 이용하세요. 얘 이용하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 보시면 가로 글상자, 세로 글상자 보이죠?
가로글상자 얘를 이용해요. 아니면 세로글상자를 이용해서 여기까지 쭉 해서 어때요? 매장 내 건물 위치 이렇게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세로로 할까요? 가로로 할까요? 가로? 그럼 가로로 눌러서 여기다 여러분 이 넓은 데다 해요. 이렇게 끌어요. 이렇게. 그리고 쓰면 돼요. 뭐라고요? 매장 내 건물. 이렇게 쓰란 말이에요. 다 됐죠? 글씨 크기 얘네보다 좀 작아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한 10 정도? 이렇게 모양 만들어요. 매장 내 건물 이렇게. 색깔도 필요하다면 넣어도 된다. 그럼 넣으세요. 이렇게 넣었죠. 그래서 이렇게 끌어다 어떻게 해요? 여기 외식부 요 자리죠. 이렇게 갖다 배치해요. 예, 매장 내 건물 이렇게 배치. 어떻습니까? 아, 깔끔하다. 그죠? 그러면 셀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도 얘는 문서에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컨트롤 키 이렇게 끌어다가 이렇게 또 컨트롤 키 이렇게 클릭해서요.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방향키로 이동하세요. 이렇게 조금 더 컨트롤 V 이렇게 복사를 하라고요? 예, 그렇죠. 컨트롤 V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실제로 문서를 작업할 때 이런 도형들 한 셀에서 못 써 이런 생각 버리셔야 돼요. 의외로 많이 써요.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인쇄할 때 여러분 이 눈금자가 보이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아예 여러분이 이 문서 작성을 하면서 어떤 분은 이 셀의 눈금선이 답답하다며 아예 보이지 않게 하고 작업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안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보이고 안 보이고는 보기 메뉴에 존재합니다. 보기 메뉴에서 눈금선에 체크되어 있죠? 체크를 빼버려요. 어때요? 깔끔하다. 이렇게 만들면 된다는 거죠. 참으로 간단하지 않나요? 그럼 인쇄에도 얘네들 나와요? 파일에서 미리 보기 눌러보면 될 거 아니에요? 자, 미리 보기 보세요. 어떻습니까? 이대로 나온다니까요. 이렇게. 딱 되죠? 자, 닫기.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가장 기본적인 문서 작성과 서식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렸으니까 연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본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컴퓨터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